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8일입니다. 지금 이 민간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시면은, 그리고 이 좌파들을 척결하는 그 모습을 딱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과거로 100% 환원됩니다. 저는 그걸 100% 믿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아주 지한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복귀를 못하는 때를 대비한 겁니다. 지금 못할 때를 대비해서 민감국가, 노골적인 친중 반미 이재명 안 된다. 이거는 우리의 적이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개념 바로 전해서 이렇게 서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통령이 다시 귀환하면 미국과 바로 민간 국가는 리스트 아웃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 국가 지정 파문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뉴델리에도 그 얘기가 기사가 아주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노골적인 친중 반미를 하는 이재명이 때문에 민간 국가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유력 대선 주자가 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모두에 중국을 찝쩍거리지 마라. 쎄 하라 하고 두 번이나 얘기를 했죠. 국민들 앞에서 했죠. 국민들 앞에서. 이걸 예사롭지 않게 공개적으로 할 때 미국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유력 주자가 되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미국에서는 바로 1월 달에 민간 국가로 올린 겁니다. 이제 이유가 다 나왔습니다. 이재명이가 친중 행보하고 이번엔 또 누굽니까? 국회의장이란 자, 똑같은 이재명에 비위 맞추는 자 아닙니까? 그 자가 또 배현진이 여야를 다 데리고 가서 시진핑도 만났잖아요. 지금 이걸 예사롭지 않게 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또 이재명의 친중 논란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어요. 쎄쎄니 사드를 철회하자고 외쳤다는 바로 이 이재명에 대해서 외교 문제 정쟁 수단이 지금 돼 있는 이것을 전부 다 이 자기 정쟁을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반성을 시키는 겁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y 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지정을 했습니다. 파문이 커지고 있죠. 원인 놓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야권의 친중 반미 노선을 빼놓고는 배경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동맹 국가인 한국에서 종북주의자들의 득세도 모자라서 이제는 중국과 밀착하는 현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한국의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전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이상한 현상으로 보고 있었어요. 기술이 막 유출이 되고 중국 자본이 한국 자본시장을 대거 침식하고 심지어는 어느 언론사가 1,000억을 받았다. 뭐를 받았다. 별소리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루머인지 실제인지 모르지만 근데 콩 심은데 콩 난다고 그 말이 가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언론사가 얼마를 받았건지 돈은 받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방송사가 몇 억을 받았다. 몇 천억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들었습니까? 중국 자본이 한국 자본시장을 대거 침식하는 현실을 예의주시하던 상황. 그리고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이 중국인들이 말이에요. 공수처에도 많고, 경찰서에도 경찰에도 많고, 데모 진압 현장에도 있고, 집회 현장에도 있고, 경찰복 갈아입는데 대한민국 경찰인데요.
많이 나왔잖아요. 언론들 통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함부로 낼 수 없지만 자유로운 자유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방송, 유튜브 방송이나 모든 레거시 미디어들이 많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여론의 이걸 갖다 언론의 자유를 포괄을 하면 이재명이가 되는 순간 언론 자유는 완전히 크로스 됩니다. 닫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정치권 특히 차기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의 노골적인 친중 행보가 이어지자 경종을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재명 그간 보십시오. 사드 배치 철회를 얼마나 주장하고 다녔습니까? 싱하이밍 만나가지고 자기 선전한다고 처음부터 나갈 때부터 해가지고 싱하이밍 딱 가서 앞에서 싱하이밍 딱 왼쪽 포켓 딱 내가지고 꺼내서 칙서 비슷하게 딱 읽으니까 말이죠. A4 용지 15분을 읽으니까 차렷하고 이러고 쳐다보고 아주 정자세를 하고 있는 그 왜소한 이재명의 모습을 그날 비교를 해서 싱하이밍은 이렇게 앉아있고 말이죠. 국장급밖에 안 되고 나이도 어린 사람인데 벌써 저 정도 되면요. 그 싱하이밍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리짜이밍이 나오더라고. 그 리짜이밍이 뭔가 했더니 이재명이에요. 야권이 그래서 정권을 잡을 경우에 이재명이가 대권을 잡을 확률이 커지니까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미국의 민감도도 임계점까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비대위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당하고 또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국정을 딱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다. 민감 사태의 원인이다. 민감으로 딱 이렇게 찍은 이유가 바로 이자들에게 있다.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에서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다. 이재명은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지금 재판에서 입증이 됐단 말이죠. 둘이 공동정범으로 돼 있잖아요. 이화영의 대북 송금.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가 하는 거 있습니까? 부지사를 누가 임명하는데요. 없는 자리 평화부지사 자리 만들어가지고 평화부지사로 앉혀놓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왜 북한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북한에 좀 바치고 북한에 뭐 하고 뭐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놔둔 게 평화부지사라는 사람을 자리도 없는 평화부지사란 어디 평화부지사라는 자리가 있습니까? 지가 만들어가지고 거기 놔둔 사람 장본인이 이재명인데. 그래서 북한에서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거다 이거예요.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대북 송금 유엔 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하거나 그러면 말이죠. 직접 수사합니다. 유엔에서. 네. 유엔에서 직접 수사한다고요. 대북 송금.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예의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입만 열면 반미 정세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 비난하고 북한 지령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하고 거리에 같이 함께 나서고 하는 그런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네. 혹시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 경제 안보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민간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이가 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어제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이런 얘기했죠. 거대 야당의 정략 줄탄핵과 입법 독재, 국정마비, 안보와 주요 국정예산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대통령 1차 탄핵 안에서 반미일 친북 중러 기조를 갖다가 지켜나가고 반미일 완전 친북
중러 뭐 함께 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보세요. 북한 지령 간첩단 사건 무슨 저 충북지 제주 무슨 어디 창원 무슨 있죠. 간첩단 사건들 4개인가 5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3년 4년 된데도 지금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 간첩법도 만들지도 않고 일부러 왜 간첩법 그러니까 그런 말이지. 간첩법을 쟤네들은 왜 안 만들려고 그러지? 저희들이 간첩인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라 이거야. 간첩 소리 듣기 싫으면 지금 빨리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누구들은 왜 간첩법을 안 만드냐 이거야.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간첩법을 왜 안 만드느냐 이거야. 세상에 간첩법을 갖다가 못 만들게 방해하는 나라는 자유민주국가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도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기이한 외교정책을 포함해서 친중, 친북 세력 집권에 대한 우려를 자초한 게 누구냐 이거야. 중국에 굴종하고 러시아를 옹호하고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예 알았어.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말이죠. 예? 북한을 이재명이는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아니 성남시장 할 때 북한을 성남시장이 뭐하러 갑니까? 가서 사진도 많이 찍었더구만. 참.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 탄핵시키고 친중 친북 세력이 만약에 집권한다면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중국으로서의 민감한 최첨단 기술이 이전된다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는 건 미국으로서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한국의 기술이 이 미국에서 건너간 기술이나 다름이 없는데 선진국 기술 이 기술이 또 절로 간다 중국으로? 예.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하고 국제질서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민감국가로 지정한 겁니다. 한미동맹 이 민주당 이재명 때문에 무책임한 국정운영 방해 때문에 한미동맹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경제안보가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바로 이것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지금 엄청난 파고가 밀려올 가능성도 있다. 이걸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탄핵안 중에 중국하고 중국하고 북한을 적대하는 기이한 외교란 이런 등등의 이상한 문구까지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기이한 외교 정책이라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안에 말이죠. 탄핵 사유에. 그러니 이게 어느 나라 사람에서 어느 나라에서 탄핵당하는 것 같습니까? 예? 대통령이 너무 억울해요. 우리 대통령 외교안보 내치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179석이요? 자기들이 다 망가뜨려 놓고서 179석이 지들이 만드는 합쳐가지고 192석 가지고 대한민국을 난도질을 해놓고서 무슨 책임을 갖다가 대통령이 잘못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건 누가 믿을 국민이 누가 있어요? 에? 빨갱이들 말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3월 달입니다. 충남 당진시장 지원 유세를 가가지고 중국에 쎄쎄 감사다.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왜 중국에서 중국을 갖다 찝쩍거리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중국 대만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하냐.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그게 안 되면 우리 수출 이런 수입 이런 통상로가 없어집니다. 근데 대만 해협이 어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무슨 우리하고 상관 있냐? 간섭하지 마라. 이런 몰상식한 말을 한 자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중국에 그저 쎄쎄만 하면 된다는 뜻. 참. 중국의 언론에서는요, 이재명이 해당 발언 이후에 한국에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한국에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이 이재명이다. 리짜이밍이다. 예. 한국 사람 중에서 이재명 외에는 현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건데 맞습니까? 중국 언론에서 그렇게 표기했다니까요. 예. 또 이재명이는 재작년이죠. 6월 달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하고 그 대사관 찾아갔잖아요. 만난 자리에서 윤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싱 대사에게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도 않고 그냥 수긍하고 굴종 외교하고 깔깔깔깔 웃고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2017년 3월 달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일 때 이재명이가 중국 CCTV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 의사를 밝혀가지고 정부의 대중 외교 노선에 혼선을 빚어낸 사람입니다. 사드 배치 안 시키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사드 없애버리겠다 하는 사람입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지금 그 사람이 이재명이란 거 국민들이 몇 명 압니까? 사드가 뭔데요? 우리 핵 안전, 북한에서 핵 때리면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사드밖에 더 있습니까? 그걸 갖다 없애버리겠대. 철회하겠대. 철회 의사를 갖다 밝혀가지고 정부의 대중 외교 노선에 큰 혼선을 빚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민간 국가가 된 거는 누구 때문이냐? 두말할 여지가 없이 이 리짜이밍 때문입니다. 네. 이렇듯 우리가 어려운 국면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그래서 빨리 탄핵에서 구출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불의한 탄핵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구출해서 우리 같이 함께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을 또 다시 연속적으로 가면서 그 대신 과거 179석의 그런 만용하는 그런 모습을 절대 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일어나서 제어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대로 연속할 수 없습니다. 이 난국은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 합쳐서 우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애국심 가진 대한민국 국민 플러스 최고의 대통령 윤석열과 합칠 때 대한민국은 승리합니다. 네. 탄핵 그날까지 여론전에 대성공을 거두는 마지막의 피치를 우리는 올려야 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한번 제가 외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님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